여러분, 월세가 전세보다가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죠. 윤준병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말을 쓸까요? 아니, 이분 월세 살아봤나요? 전세 살아봤나요? 아마 분명히 안 살아봤을 거예요. 전세를 살아보면 왜 전세가 나은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옥탑방부터 살았습니다. 옥탑방. 500만 원짜리 전세부터요. 예, 거여동에 있는 옥탑방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일반 단독주택의 2층을 또 임대 1200인가 아마 제가 전세를 주고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빌라에 또 전세 주고 살았고요. 그때는 빌라에 전세로 가니까요. 좀 더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인가 전세 주고 계약해서 살았습니다. 17평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세요. 5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죠. 12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목돈들이 점점 만들어지는 게 전세제도의 장점이에요. 전세제도의 장점이요. 게다가 전세는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전세 대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니까.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면 집 한 채 사는 게 고작입니다. 집 한 채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서 산다니까요. 이 전세 자금 자체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종잣돈이 됩니다. 전세 살 때도 전세 자금, 요즘은 전세 자금 대출이라도 있죠. 저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아껴요. 아껴. 예.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이해가 안 돼도 요즘은 이제 말 안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구두를 사도요. 신발 하나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구두를 삽니다. 구두를 여러 개 놓고 신지도 않았어요. 운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화 하나 떨어지면 그 다음 신발 삽니다. 그렇게 짜게 그렇게 아끼면서 사니까 집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월세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버는 거에 뭐 20% 25%를 월세로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모을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깨지기 때문에 돈 못 모아요.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깨지기 때문에. 한 달에 돈이 100만 원씩 쌓여가는 거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를 주는 거하고 어느 게 심리적으로 더 크겠습니까? 100만 원을 쌓여가면요. 얼굴이 환해지지만 100만 원씩 월세를 쓰고 나면요. 얼굴이 쪼그라들어요. 자기 버는 거에 20%가 주거비로 나간다?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 예. 자, 보자고요. 왜 얼마나 이득인지, 전세 사는 게 왜 월세보다 얼마나 이득인지 적어도 40% 정도는 이득이에요. 40%. 5억짜리 전세를 2억 보증금 주고 산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전세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나요? 상한선이 4%입니다. 4%. 예, 4%면 3억 5억짜리 전 3억 있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인가요?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쳐요. 예, 현금은 2억에다가 나머지 3억을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5% 지금 많이 받아서 2.5% 금리를 보자고. 사실은 기준금리 자체가 0.5%이기 때문에 2.5%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좀 보자고요. 그러면 주거비가 1년에 75만 원 들어갑니다. 7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짜요? 62만 5천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럼 얼마 차이 나요? 전세가 월세보다가 약 40% 정도 아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전세가 월세보다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임대차 2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런 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행운이라고 할게요.
이런 행운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이런 행운 못 누립니다. 이제 우리 애들 저도 셋이나 있어요. 얘들에게 전세 가야 된다 하고 내줘야 되는데 어떡하든 뭐 전세라도 어떻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애들이 뭐 독립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 월세 낸다고 해보세요. 월세 낸다고. 그 돈 다 사라집니다. 돈 다 사라져요. 참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부의 발표에서도 보면요. 전세가 월세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 보면요. 월세가 전세로 이동했으면 주거 상향 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거 상향 이동. 월세가 전세로 바뀌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차도 이렇게 쓰는데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왜 월세가 더 낫다는 거예요? 월세가. 예? 저는 그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맞아요. 뭐가 맞냐고요?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기준금리를 워낙 내렸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이거를 금리로 해서 이자 생활자가 될 수가 없어. 뭔가 다른 데 투자해야 돼. 그렇다고 임대 수익 생활자가 되고 싶은데 임대 수익 생활자도 이제 못 돼.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월세로 가요. 가는 건 맞는데 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것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했다는 사람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요. 씁쓸하네요. 진짜 씁쓸하네요. 도저히 잊지 못할 일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참 우리 국민이 불행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박범계 의원인가요? 박범계 의원. 한술 더 뜹니다. 한술 더 떠요. 그 윤희숙 의원 미래통합당 의원인데요. 국회에서 자유 발언한 거 한번 보셨어요? 아주 뭐 제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연설이었는데 뭐 명연설이라고 언론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주 짧아요. 5분밖에 안 돼요. 5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참 아주 간략하게 본인은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목소리는 전혀 안 떨리면서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게 참 맞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롱을 하는 거야. 이미지가 가공됐다. 윤희숙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차인이 아니었다. 왜 임차인이 하냐. 소위 오리지널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본인은 두 채잖아요. 두 채인가 세 채죠. 세 채. 윤희숙 의원이 두 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우 막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네 그냥. 이게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 이게 도대체가 국회의원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억양이에요? 그냥 지역의 한 방언일 뿐이에요. 예. 지역 방언 쓰는 데가 경상도만 씁니까 어디? 강원도는 안 써요? 충청도는 안 써요? 전라도는 안 써요? 제주도는 안 씁니까? 그런 거를 조롱을 해요.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요? 야, 제가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화가 나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창피하고 또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게다가 검사식이나 했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눈을 부라리고 해야 되나요? 예? 이상한 억양을 써야 되나요? 국민이에요. 왜 국민을 이렇게 지역을 폄훼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는 대한민국의 천재란 사람 아니에요? 천재는 제가 봐서는 똥재 같아요. 똥재. 예. 내가 더 심한 말로 쓰고 싶지만 머릿속에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똥이 가득 찬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진짜 화가 나서 그걸 보는데요. 야, 이게 국회의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지역에 방언을 쓴다고 표현 자체가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에서 귀한 살인이 평가한다. 야, 눈을 부라리지 않고 차. 제가 어느 누구든요.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화가 났을 때는 눈을 부라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도저히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제가 워낙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거 좋아요. 예, 얼마든지지 얼마든지. 본인은 2채 3채 갖고 있으면서 윤희숙 의원이 얼마 전까지 한 채는 있다고 해요. 2채는 한 채는 팔고 이제는 임차인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정당하게 정중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지역을 폄훼하면서 또 상대 의원을 조롱하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요. 검사가 아니라 하여간 검사를 뭐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네요. 검사도 아니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 좀 창피합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